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 이제 시음주를 활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한번 진행을 할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밑에 아래 캡션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음회 신청하시면 뭐 4가지 제품 맛보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저희는 오늘 새로운 장소에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뭐 오늘 주제를 하기 전에 그래도 공간 소개 한번 해주시오. 여기는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PCB라고 하는 바입니다. 프레이 커피 바라고 해가지고 커피랑 위스키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다루는 그런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아늑하고 좋네요. 저 LP도 엄청 많고 스피커가 우선 엄청 큽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핫했다고 하던데 어떤 꼬냑이죠 이게? 이게 2025년에 그 드링크 인터내셔널 매거진에서 이제 올해 꼬냑으로 뽑혔던 브랜드고 주류 소비자들에게 되게 최전선에 있는 매거진 중에 하나인데 바나 뭐 이런 위스키, 스피릿 이런 것들을 다루고 항상 뭔가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재밌는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드링크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각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뭐 진, 보드카, 데킬라, 럼 뭐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최근에 어떤 트렌드 아니면은 뭐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뭐 브랜드들을 약간 순위로 랭킹으로 소개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꼬냑은 전통적으로 뭐 헤네시, 뭐 레미 마틴, 뭐 까뮤 이런 전통적인 브랜드들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피에르 페랑이 그런 브랜드들과 나란히 좀 랭크되면서 극찬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에르 페랑은 그러니까 국내보다 해외에서 선점이 된 느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네요. 궁금합니다. 저도 뭐 맛도 궁금하고 이 피에르 페랑의 역사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 피에르 페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프랑스 남서부 그랑쌍파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샤토 드 봉보네라고 하는 곳을 브랜드홈으로 하고 있고 10대에 걸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페랑 가문의 유산을 오너이자 마스터 블렌더인 알렉산더 가브리엘이 1989년에 이어받아서 섬세하고 균형 잡힌 꼬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보이시는 1840 오리지널 포뮬러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꼬냑의 가장 대표적인 칵테일 사이드카. 그렇죠. 사이드카의 오리지널 레시피에 사용됐던 꼬냑입니다. 꼬냑 하면은 사실 가장 좀 전성기일 때가 1800년대 초반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맛있었던 레시피를 좀 부활해서 사이드카를 비롯한 꼬냑 베이스의 칵테일에 좀 특화된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가브리엘이라고 하시는 분이 10대에 걸쳐서 꼬냑을 만들어 오던 그 피에르 페랑이라고 하는 가문의 대를 계속 이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파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는 꼬냑 치고는 좀 이례적으로 더블 매추어링을 한 거죠. 다른 캐스크에서 같이 숙성을 하면서 색다른 풍미를 좀 입혀서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에르 페랑이 오래된 브랜드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많이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인수를 하고 발전을 시키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 엘리 페랑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꾸준히 이제 이 꼬냑을 만들어 왔어요. 9대, 10대 이렇게 쭉 이어서 내려왔는데 그분의 자녀인 이제 10대는 아들이 아니라 딸만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대가 끊긴 거죠. 우연히 그 알렉산더 가브리엘이라고 하시는 분이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 가문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너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브랜드를 인수하게 된 거죠. 좋은 브랜드의 가치를 딱 알아챈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네네. 알렉산더 가브리엘. 네네. 페랑 꼬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그랑쌍파뉴 지역의 그 포도만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품질의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원재료로 제품을 만든다. 제품 자체의 어떤 등급
그러니까 원래 꼬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VSOP, XO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그런 등급 체계를 가져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넷이나 뭐 조니워커 블루 같이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제품마다의 특징을 좀 강조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기님은 그래도 해외 바텐더들하고도 친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유럽 쪽으로 가면은 이 피에르 페랑을 많이 이용하나요? 얘를 기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를 기주로 많이 쓰고 이게 뭔가 유럽이나 이쪽으로 안 가도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되게 그냥 기주로, 왜냐면 요즘 비싸잖아요 다른 꼬냑이. 레미 마틴도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한번 저희가 시음을 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벌써 막 꼬냑의 향기가 막 진동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벌써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 먼저 맛볼 게 요 맨 왼쪽에 있는 거 1840. 1840. 네네네. 도수도 꽤 높은 편입니다. 45도네요. 바텐더가 제일 좋아하는 도수. 그렇죠. 기주로. 확실히 이제 칵테일에 쓰는 용도로는 좀 도수가 높으면 확실히 좀 유리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840년도에 꼬냑의 어떤 부흥기 때의 어떤 캐릭터를 좀 살려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했던 꼬냑의 어떤 등급 같은 것들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별의 개수로 등급을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개부터 7개까지 등급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별이 3개가 있어요. 요 3개면 VS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VS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VSOP 같은 경우가 최소 4년 이상 숙성 제품인데 얘는 이제 3년에서 한 18년 정도 사이 원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 체계는 이제 별 3개니까 VS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VS와 VSOP 한 중간 정도 등급이 될 거다 얘기시잖아요. 맛을 좀 봤는데 꽤 맛있는데요? 네. 향이 너무 좋고 좀 신선한 약간 과일 향 같은 것들이 좀 화사한 과일 향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칵테일 기주로 썼을 때 굉장히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꽤 고급스러운 바틀로 보여요. 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메종페랑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플랜테이션, 지금은 이제 플랜터레이로 바뀌었죠. 네, 플랜터레이도 있고 시타델이라고 하는 진 이렇게 뭐 소유하고 있는데 브랜드들이 보시면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바틀 디자인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을 숙성했던 캐스크를 플랜테이션 럼 숙성하는데 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거는 뭔가 정말 기주로서 손색이 전혀 없는 꼬냑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니트로 마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 퍼포먼스가 되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가격대도 시중에서 구매하시는 가격이 한 10만 원 언저리밖에 안 되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도수는 높고 오히려.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두 번째 꽃도 한번. 네, 암브레. 암브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엠버 이런 뜻이랍니다. 호박색 이런 것들을 보통 엠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딱 드셔보시면 약간 그 꼴롱바르라고 하는 그 품종이 이제 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분홍 과일 같은 데서 날 것 같은 뉘앙스. 은은한 이제 오크에서 오는 뭐 약간 바닐라, 네, 요런 꽃향. 둘기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복숭아, 살구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뭐 향들. 1840에 비해서 피니쉬도 좀 긴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도수가 낮은데도 맛이 좀 더 다채로운지 피니쉬가 좀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요 1840하고 많이 차이 나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만 원대 초중반. 비슷하네요. 네네네. 지금 암브레부터 이제 더블 캐스크, 그다음에 뭐 10 제너레이션 제품들 같은 경우는 평균 숙성 연수가 한 10년 이상 되는 원액들을 썼기 때문에 VSOP에서 엑소 등급 언저리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가격대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더블 캐스크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더블 캐스크 리저브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독특한 캐스크에서 숙성을 해요. 바뇰스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는 주정강화 와인이 있어요. 그 와인을 숙성했던 캐스크에서 추가로 숙성을 한 원액이랑 블렌딩을 합니다. 드셔보시면 얘는 확실히 색감도 그렇고 주정강화 와인들이 특유의 꾸덕한 느낌이나 바디감 있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도수가 어떻게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도수가 40도 언저리입니다. 42.3도. 42.3도. 조금 더 높네요, 아까보다.
이 소수점까지 표기를 하는 것부터 좀 약간 그런 스카치를 좀 의식하는 느낌도 나고 기존의 요 1840은 좀 단 느낌이 센데 얘는 그래도 좀 확실히 스카치 같은 좀 타격감도 좀 있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피에르페랑이라고 하는 가문이 10세대에 걸쳐서 쭉 이렇게 그 꼬냑을 만들어 온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꼬냑 캐스크에서 숙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테른 캐스크에서 네네네 추가로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화사하고 달콤한 느낌이 있는 와인이잖아요. 달콤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스카치에서도 소테는 캐스크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얘는 진짜 달큰한 향이 있네요. 뭔가 색상에 비해서 뭔가 달큰한 그런. 도수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도수는 46도입니다. 46도? 네네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첫 번째 거하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숙성 연수도 뭐 최소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사이의 원액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진짜 디저트의 뉘앙스가 확 살아있어서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후에 약간 디저트로 한 잔 마시기에 좋고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 뭐 칵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 도중에 같이 좀 이렇게 페어링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즐겨보셔도 그냥 바로 C가 생각나는데요. C가하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냥 밥 먹고 나서 딱 그 요만한 이제 스콘 같은 거랑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1840 같은 경우는 좀 칵테일로 즐기기에 좋은 제품이라 저도 이제 바텐더 출신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관심이 가고 10제너레이션이 가장 이제 맛으로는 굉장히 좀 초심자들도 그렇고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도수가 1840은 45도나 되기 때문에 정말 기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제품이 더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꼬냑은 아니고 드라이큐라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드카를 만들 때 재료가 꼬냑하고 그다음에 오렌지 리큐르, 그다음에 레몬 주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페랑 꼬냑에서 나오는 드라이큐라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단맛은 배제하고 그 과일실에 좀 화사한 느낌들이 좀 살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간만에 재밌는 또 좋은 꼬냑을 맛봤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대를 거칠 만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재밌는 꼬냑이네요. 그러니까 전통과 혁신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뭐 너무 맛있는 꼬냑을 기대치 않았지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 이제 시음주를 활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한번 진행을 할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밑에 아래 캡션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음회 신청하시면 네 가지 제품 맛보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피에르 페랑이라고 하는 꼬냑 전통과 혁신을 넘나드는 꼬냑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무리를 해주시는 둘기님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